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자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한 20편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드디어 10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유튜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약간 '그만둘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힘내고 또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육아낫 언론이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들 계속 열심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원을 또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뭐냐? 제가 사실 요즘 강의가 좀 많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Q&A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살아 숨쉬는 고민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정말 미취학 연령의 부모님들에게서 빠지지 않고 정말 자주 등장하는 고민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1번 수면 분리, 2번 배변 훈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동심리 전문가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수면, 배변, 한글입니다. 저는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13년 동안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저도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열심히 또 별도의 공부들을 하고, 또 수면이나 배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엄마 아빠의 피로도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 자라면서 되게 조급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육아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대충 했던 것 세 가지가 바로 수면과 배변과 그리고 한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수면 분리인데요. 사실 수면 분리는 엄마 아빠의 생존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아이하고 같이 자면 너무너무 힘들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면을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도할 수 있지만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면 분리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아기일 때는 이제 잠을 붙여서 자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다가 많이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들어 올리거나 놀라게 하지 않고 계속 잠을 붙여 잘 수 있도록 토닥이거나 아이를 달래줬던 기억들은 나는데요. 그렇지만 억지로 수면을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 아이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독립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그냥 놔두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면 분리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 기질로 인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아이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는 되게 불안이 전반적으로 높은 어린이였기 때문에,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깜깜하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유독 굉장히 어려운 아이였어요. 근데 밤에 이 잠을 잘 때 굉장히 무섭고
없고 불쾌한 기분으로 잠에 들게 되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신체적인 피로가 실제로 아이가 낮 시간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굉장히 많이 저하시키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이가 잘 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아이에게 그냥 천천히 언젠가는 아이가 따로 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주었지만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엄마, 아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제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아이하고 충분하게 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 동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하고 낮에 시간을 많이 못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사실 밤에 자기 전의 시간이 굉장히 아이하고 퀄리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때 누워서 그림자 놀이도 좀 하고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또 오늘 아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좀 대화 나누면서 아이가 나와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곤함보다 그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되게 안심시키고 싶은 것은 아이는 언제까지 엄마 아빠하고 계속 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아이는 일정 나이가 되면 또래와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의식하게 되고요. 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 입에서 먼저 "침대 사줘. 난 이제 따로 잘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하고 함께 잘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예요. 요즘 저희 남편은 항상 아이한테 뭐 특별한 날에 같이 잠을 자자고 아빠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조르곤 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또 오랜만에 같이 자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면 분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생각처럼 수면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요. 그냥 럭키비키잖아. 그냥 아이하고 좋은 관계도 가질 수 있고 또 아이하고 같이 잘 수 있는 시간도 어차피 유한하니까 좀 기다리면서 즐기자라고 여유 있게 생각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변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있은 지가 거의 15년이 넘어가는데 부모님들이 배변 훈련에 대해서 고민하는 개월 수가 점점 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되게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막 20 개월만 지나도 아이가 기저귀를 못 댔다고 너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희 아이는 기저귀를 5 살에 뗐습니다. 네. 엉덩이가 막 쫀쫀하게 계속 다녔단 얘기죠. 물론 인제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은 계속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 배변 훈련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게 배변 훈련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뭔가 훈련을 시켜서 아이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굉장히 아이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어감이 있는데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한 배변이 딱 성공했다. 내가 기저귀를 딱 떼고 앉았다. 이것만이 배변 훈련이 아니라 아이가 변기에 관심을 갖고 엄마 아빠를 좀 따라하거나 관련된 그림책을 읽거나 뭐 기저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배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배변 훈련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아이가 이 사이에 떼지 못한다고 너무 고민하거나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아이를 압박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굉장히 배변 자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었던 케이스 중에는 아이가 인제
4살이 다 돼 가는데 기저귀를 잘 떼지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만 참고 그러다가 이제 똥이나 오줌을 찔끔하고 인제 지려버리는 인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함께 약속하기를, "우리가 1 주일 동안 아이한테 배변 얘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쪼끔 아이를 편안하게 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아이가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배변 훈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배변 훈련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이가 그렇게 5살까지 배변 훈련이 늦으면 되게 걱정되고 초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남편도 저에게 "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아이가 관략근에 장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가 해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세, 8세에도 문제가 없는데 기저귀를 달고 다니는 아이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리 늦어도 어쨌든 5세 후반 안쪽에서는 내가 또래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떼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기저귀를 자발적으로 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늦게 떼는 아이들은 더 한 번에 낮과 밤을 다 깔끔하게 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도, 그리고 아이에게 주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나고 보면 물론 기저귀 값이 좀 들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또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수면 분리, 배변 훈련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주객전도가 돼서 이런 훈련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 시기에 자라나는 아이의 예쁜 모습들, 이 시기에 아이와 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을 너무 놓쳐버리는 경우를 볼 때마다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 좀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이런 배변이나 수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 교육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편이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보통의 아이들보다 평균이거나 조금 못한 정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갖도록 흥미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아이에게 꾸준히 그림책은 되게 다양하게 읽어줬고요. 또 글씨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는 도와줬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한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별도의 공부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단계로 언어가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모국어가 한국어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고요. 이건 좀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 난독이 있거나 혹은 인지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어쨌든 한글이라는 것이 훈련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오는 부작용이 뭐냐? 진짜로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왜 가르치나요? 공부, 학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가 굉장히 큰 이유를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이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게 뭐지? 내가 읽고 싶어, 쓰고 싶어, 이렇게 욕구에서 시작이 되게 되면요, 아이가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로 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성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제가 잘했다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가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쓰는 것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아이가 흥미를 갖도록 도와줬던 과정이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면과 배변과 한글. 그래서 엄마 아빠들을 가장 애타게 만드는 세 가지의 주제이지요. 되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과정들이 초조하게 느껴지고 우리 아이만 너무 늦는 것 같고 아니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런 감정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과정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런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쏟고 아이를 훈련시키는 동안 진짜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주거나 아이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질 높게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게 나중에 더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시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유아기 때, 영유아기 때 그런 것보다 아이하고 한 번이라도 더 눈 맞추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가질 걸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워질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유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와 그리고 다른 많은 선배 부모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좀 마음에 한번 기억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고민들이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나갔던 고민들이 이렇게 잘 흘러갔듯이 지금 하는 고민들도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하고 관계 맺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이어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말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여유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대충 했던 육아 세 가지, 수면, 배변, 그리고 한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거나 혹은 난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팔랑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부모님들에게 괜찮아 이렇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